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정청래 출범 첫 본회의에 여야 충돌이다. 네, 지금 민주당의 새 대표 정청래 이 대표가 선출이 됐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열린 첫 본회의에서 이미 여야가 충돌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방송법을 상정하면서 여야가 충돌을 했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방송법을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각 8시를 갓 넘은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거죠. 상정하고 맞서고 여야의 충돌 상황. 그런데 이 충돌 상황을 중앙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거여 방송법 본회의 상정, 야당 힘없는 필리버스터. 거여가 상정하고 야당은 힘없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앞선 경향신문과는 또 살짝 결이 다르죠.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이 정부 출범 2달 된 날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딱 2달 됐죠. 이 2달 된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건 진즉에 중단을 했습니다만 아예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인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대북 확성기를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북한 모습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작은 사진을 같이 보시면 여기 지금 북한이에요. 인공기 보이시죠? 그런데 이쪽에 여전히 있다. 현재 우리 쪽으로 남측으로 있는 이 확성기는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보면 북한이랑 사전 협의 없이 우리가 먼저 철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왜 자진해서 무장 해제를 하는 거냐? 자해행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북한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이 방미 귀국길에 이시바와 회담 추진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의 열린다. 진즉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표를 했죠. 그런데 이제 관건은 언제 열리느냐. 대략 아마도 이달 넷째 주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미국을 갔다가 올 때 이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이 기사죠. 미국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들려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 볼까요? 일본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를 강하게 희망합니다라고 일본 측에서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변수는 무엇이냐? 현재 이시바 총리 교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때문에 만날지 안 만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특정 지역에만 또 송곳 폭우다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전국적으로 폭우가 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남쪽에만 왔네. 근데 남쪽도 다 온 게 또 아니에요. 여기 볼까요? 무안은 289mm가 왔는데 거의 30cm가 왔는데 옆 동네 이 바로 옆에 있는 목포는 31mm밖에 안 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바로 옆인데 똑같은 남쪽인데도 이렇게 안 온 거야라는 거죠. 여기 같이 볼까요? 우리나라가 고기압권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8호 태풍에서 약화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면서 전남에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발생을 했고 이게 무안 쪽으로 수증기가 집중돼서 여기에 그야말로 엄청난 폭우가 몰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비가 전국적으로 온다고 했는데 일부만 온 것도 너무 많이 온 것도 문제긴 문제입니다만 내일 또 물폭탄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이번엔 120mm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천둥 번개까지 온다라고 하는데 아예 뭐 온다고 또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준비했다가 안 오는 게 낫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폭우로 수해를 입는 건 더 큰 문제겠죠. 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버스 같은데 일반적인 버스는 아니다 싶죠. 이 버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네, 이달 말부터 청계광장에서 이 광장시장까지 한 4.8km 구간을 운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게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 버스 안에 운전석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승객 좌석만 8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대략 한 1년 동안 무료로 운영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혹여나 이 버스 딱 타시고 뭐야, 운전자가 없어? 운전석도 없어?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게 그때 말한 그 버스구나 라고 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총각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 무제한 토론으로 읽어야 될지 제한 토론으로 읽어야 될지 애매합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여 방송법 상정, 야 필리버스터 맞풀. 이 극한 대치다. 지금 방송법을 상정을 하면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회 상황 극한 대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아까 일면 살짝 봤었죠. 거여 방송법 본회의 상정, 야당 힘없는 필리버스터. 극한 대치인 거냐? 거여가 상정을 하고 야당 힘없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맞는 건지 어제 본회의장 모습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원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 대표님 만나 뵈면 악수부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첫 번째 취임 일성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야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 저도 그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반미 김민석 총리 그리고 미 대사관저 방화 사건으로 미국 갈 자격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여당 대표, 이렇게 반미 삼총사가 지금 여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직접 보셨죠. 어제 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당이랑 대화도 안 한다 그러고 내가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라고 하면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대체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냐? 방송법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송법이 뭔데, 방송하는 사람들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방송법이 뭔지를 좀 살짝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 3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KBS법, MBC법, EBS법, 공영방송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큰 틀은 같습니다. 큰 틀은 뭐냐? 지금 현재 이사의 수를 더 늘린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국회에 추천하는 몫을 제한하고 이 제한된 몫을 외부 추천 기구로 좀 확대해서 외부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외부의 이 추천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법을 민주당은 요거 처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최수진 의원님, 사실 여기서 보면 그래, 이사수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국회가 다 추천하는 것보다 좀 외부에서 추천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포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 왜냐하면 지금 이사수를 늘리는데 그 면면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네. 국회 지금 40%라 해도 이사수가 일단 늘렸고요. 정원수에 따라서 한다 그래요. KBS 같은 경우 11명, 지금 한 6명 정도를 저희가 가질 수 있는데, 네. 지금 여당이 넷, 우리가 둘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를 보면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2명, 변호사, 그다음에 방송 미디어 학회에서 2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여당 중심, 민주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저희가 네. 보기에는 지금 이사수의 약 한 80~90%가 여당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구 방송 장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그 옥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사 동수 편성권 그게 없었던 게 생겼고 그 또한 안 할 경우에는 범칙금이나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사장 추천제 등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모든 입틀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영구히 민주당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지금 최수진 의원님 말씀은 이게 겉보기에는 잘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민주당의 언론 장악법이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염태영 의원님. 예. 그동안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일을 보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동안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전행으로 인해서 공영방송이 정말 파행으로 치달은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보다 이사회 수를 늘린다든지 또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그러니까 상식과 균형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다시 되돌려 놓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그 민주당의 독재를 위한 그런 방송법 개정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실제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담겠다는 것은 민주적 원리에 맞는 것이고 상식의 회복인데 그렇게 왜곡해서는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윤석열 정부 때의 비정상을 좀 정상화하는 과정인 건데 더 많은 의견을 듣는데 이걸 어떻게 독재랑 결부를 짓는 것이냐,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제에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두 분 말씀을 저희가 각각 들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시 12분 지금 이 어제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이 시각 본회의장 모습이 바로 지금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현재 이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노종면 의원이 대략 한 1시간이 좀 넘게 오늘 오전 한 7시 쯤서부터 좀 다시 이제 바통을 물려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아까 신동욱 의원이 시작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시죠? 누구누구이나 좀 같이 볼까요? 지금까지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인데 어제 저희 본 것처럼 신동욱 의원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 대략 한 4시간 33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현 의원 3시간 7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상휘 의원 4시간 28분, 노종면 의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신동욱 의원이 시간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7시간이 좀 넘게 했죠. 이건 저희가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7시간 33분쯤 한 것 같다라는 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신동욱, 김현, 이상휘, 노종면 이 순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염 의원님. 예. 이게 토론은 토론이긴 한데 사실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보다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얼마나 몇 시간을 버텼느냐, 어떻게 버텼느냐 사실 이런 데에 오히려 약간 눈길이 가니 참 아이러니한 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지금의 필리버스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해 7월도 네. 그때도 국힘에 의해서 필리버스터가 한번 진행된 바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최장 시간 기록을 세우는 데 치중하는지 아무 상관없는 다른 판결문을 갖고 그저 읽어대는 그래서 너무 주제하고 동떨어진 것 같고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국민에 대한 방송의 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실속 있고 유효하게 하려면 주제에 맞게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핵심적인 사안들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좋게 네. 그리고 설득할 내용 갖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경쟁은 정말 필리버스터가 보통 이제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무제한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느끼고 이해하기 좋게 해주는 것도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불필요한 경쟁은 앞으로 좀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여모 의원님께서는 아니 지난번에도 필리버스터 할 때 보면 뭐 판결문 그냥 그대로 읽고 시간만 좀 채우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냐. 이거 좀 불필요하고 시간 낭비, 뭐 전파 낭비다라고 좀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옆에서 최수진 의원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최 의원님 오늘 필리버스터 하시죠. 제가 아까 순서에서 노종면 의원 네. 다음이 바로 저고요. 바로 뒤시군요. 네,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제 바로 가서 할 건데.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원래의 취지는 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법 같은 경우는 통과를 막는 그런 취지고요.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성경책도 있고 그래요. 취지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기에서 동떨어져서 뭐 얘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법 자체를 막는 그런 효과인데 저희는 24시간 지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앞으로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임팩트 있게 더 알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점이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는 방송사의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모든 거는 국민한테 그런 불이익이 가고 국민들이 방송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게끔 만든 악법임을 제가 알리겠습니다. 네, 약간 단호하게 의지 표명을 지금 하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금 이 8시 16분 지금 이 시각 노종면 의원이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 발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순서가 또 저희 최수진 의원님이셔서 제가 좀 짧게 얘기를 하고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이런 말 하셨죠. 이게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간이 한정돼 있다. 엄밀히 말하면 24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그래서 경향신문은 오늘 제목을 또 이렇게 뽑았습니다. 24시간짜리 무제한 토론이다. 국힘 당번정에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키워드가 오늘 이걸 무제한 토론이라고 읽어야 돼. 제한 토론이라고 읽어야 돼.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그냥 무제한 토론이긴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이 표결, 이 중단 표결을 하겠습니다라고 이걸 제출을 하면 24시간 뒤에 표결을 하게끔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후 4시에 신동욱 의원이 시작을 하고 바로 4시 3분쯤 민주당에서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후 4시쯤 되면 중단 표결로 바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이게 지금 최수진 의원님 말씀은 여모 의원님. 예. 이게 무슨 무제한 토론입니까? 시간도 한정돼 있는데 약간 그 말씀이거든요. 예, 독재 시대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그 입법 독주를 막고 독재를 막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허용되다가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돼서 국민의 합리적 판단과 상식 위에서 토론을 무제한으로 하되 어느 일정 시간 되면 더 이상 전파 낭비라든지 국민을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하고 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한 내용이 나왔으면 더 이상 토론보다는 이제 민주적 원리, 민주적 작동 원리에 의해서 분명히 국민의 다수의 의사를 묻고서 넘어가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의회 운영이다 하는 판단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국회 표결을 통해서 다시 이 새로운 그 주제라든지 새로운 또 의제로 국민들께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지 이것이 마치 우리가 주도해서 이것을 만들었고 우리가 주도해서 이것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전에 정말 그야말로 독재 시대 때는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좀 제한이 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 현재 방송법은 아마 오늘 오후 4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중단이 되고 아마도 처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방송법 말고 방문진법도 있었고요. EBS법도 있었죠.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아마 이 차례차례 이런 이 과정을 거쳐서
하루에 하나씩 따박따박 처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방송법, 노란봉투법, 상법 요것뿐만 아니라 사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의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의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의 백혜련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어제 최고위입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직접 검찰개혁 TF팀장 민형배 의원 그리고 언론개혁 최민희, 사법개혁 백혜련 각각의 이 TF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기사예요. 폭풍개혁 내건 정청래 3대 특위의 강성위원장을 선임했다. 제가 어제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더 매운맛이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사실상 이 3대 특위위원장, 이 조선일보는 강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거의 마라맛 수준이다. 왜? 앞서 활동 모습들 잠깐 보고 오실까요? 광주 광산구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형배입니다. 검찰개혁이 조속한 마무리에 애쓰겠습니다. 저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 속에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거센 비판이 있습니다. 격렬한 응원도 있습니다. 모두 가슴에 새기면서 오직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아니, 지금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의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으로서 말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성과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네, 지금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 이번에 모두 특위위원장을 맡은 분들인데 보면서 어휴 보통 아니네 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을 면면을 보면 염 의원님 예. 지금 살짝 미소를 짓고 계세요. 네, 예. 지금 이런 이 특위위원장들의 면면을 보면 아 이거는 무조건 통과다. 그리고 속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면면을 보면 드는 생각이 그럼 야당이랑 논의는 없이 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이 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끝내겠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속도전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강한 그 강성의 이미지가 있는데 네. 뭐 저희로서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세 분 위원장은 네. 그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했고 많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확실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끌어줄 거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또 통상 이렇게 교섭을 하다 보면 상당 부분 또 내용과 수위가 정해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장님들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가면서 이 개혁의 내용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속도만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네. 서로 조율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너무 무리하게 나가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분명한 것은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검찰 특검에 의한 그 인치에 있어서도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너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상대인 국힘이 바로
그 정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분명하게 내란이라든지 그 이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일방적 전횡에 대해서 이제 자세를 바꾸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협의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분들의 의지와 방향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이 특위위원장들이 말하면 강성이라고 해서 일방통행하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각각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그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한 나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맞는 역할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좀 지켜봐라 라는 건데 사실 최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마라맛 위원장들 아까 뭐 정청래 대표도 폭풍처럼 전광석화처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협치할 생각 없습니다. 정확히 우리 염태영 의원님만 같으시면 정말 여야가 잘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살릴 것 같은데 네. 최소한 정청래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 세 분은 협치를 안 할 겁니다. 저 과방에 같이 있어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내란 말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 지지층을 위한 그들의 인기몰이고 계속 지금 지지율 높되 어떻게든 몰아가겠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역풍이 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숫자가 일단 적어서 원하시는 대로 이 법은 다 통과될 것입니다. 아까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같은 경우. 근데 결국은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고 그 피해도 국민이 가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항의하실 거고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계속 잘못된 문제점은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든 어떤 뭐 선언을 통해서든 네. 이 일은 계속 해야 될 우리 야당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염 의원님. 예.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이런 개혁 입법 5가지가 상정된 것 외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4가지 법이 어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그런 것 보면 사실은 협의 과정 중에 우리가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야가 충분히 조율되면서 통과시킬 수 있고 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혁의 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네. 그리고 현재 운영돼서 이제까지 폐단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일방 폭거가 일어났던 것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법적인 영역, 검찰의 영역 그리고 언론의 영역 속에서 바로잡는 일로 그런 기회로 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이번에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가 더 높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저기 발언권 신청이 많습니다. 최 의원님. 네. 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네. 노란봉투법하고 이번 상법 있잖아요. 그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해진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재계에서 너무 건의가 많고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말살 정책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두고 보면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똑같이 말씀을 좀 조근조근 하십니다만 조근조근하는 말 속에 이게 칼과 창이 칭칭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아마도 그래서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정청래 대표가 오늘의 일정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일단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도 만나고요. 그리고 야사당도 만납니다. 근데 이 야사당의 면면을 보면 지금 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없다라는 거죠. 염 의원님. 예.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예방하지 않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부 체제가 네. 이제 세팅돼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강성 윤석열을 비호하고 윤어겐을 외치고 그런 세력 속에서 포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로서는 상대가 아니라 인정할 수 현재에서 없다. 분명히 이제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는 세력과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정말 국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지도체제하고는 충분히 저희는 그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최 의원님. 저희가 밉다고 해도 결국은 제1야당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같이 마자마자하고 긍정과 응수로 받아주는 그런 거는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고 우리 의회 정치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같이 수용하고 같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 국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더 잘하셔야죠, 이제. 네. 아유, 두 분이 오늘 조근조근 칼도 총도 칭찬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또 최수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잠시 뒤에 노정면 의원 이 다음으로 필리버스터 하실 때 상당히 비판의 수위가 좀 높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이게 뭐죠? 눈웃음 표시입니다. 웃음 이모티콘이죠. 이게 왜 나왔나?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송원석, 홍문종 등 광복절 특사를 강훈식 비서실장이죠.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문자를 누군가한테 보내고 있는데 이 모습이 딱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 봤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살짝 강훈식 비시옷 나오죠. 강훈식 비서실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쪽이 보낸 문자인데 보면 김땡땡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신학봉 전 의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감사합니다. 웃음. 이게 다예요.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 웃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사실 안 보이실까 봐 저희가 따로 만들었어요. 같이 볼까요? 바로 이거죠. 아유 아까 안 보였는데 이거 잘 보이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특사 관련해서 이 사람 이렇게 좀 복권해 주세요. 라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다예요.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 공통적인 건 웃음. 네, 이창근 위원님. 통상 문자 보낼 때 사실 이모티콘 안 붙이면 화낸 줄 알까 봐 붙이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모티콘은 이 예의상 붙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 사이에 이제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다음에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답변이 안 보여요. 그렇죠. 사실 이 사이에 뭐가 하나 있긴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근데 통상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거는 네. 긍정의 의미나 만족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보냈을 때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추가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속 뭔가 아하. 오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송원석 원내대표가 표면적으로 민생 사면을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게 뭔가 긴밀하게 오가군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들 시각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조국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 요청을 건의한 사람들도 보면은 정찬민 전 의원, 네. 홍문종 전 의원, 그리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 씨 모두가 다 형의 집행이 50%에서 약 6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조국 전 의원이랑 차이가 없거든요. 만약에 저게 받아들여졌을 때 네. 조국 전 의원의 사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그전까지 논리는 사면이라는 거는 형 집행의 최소 80% 90% 갔을 때 가능하다 이런 논리였는데 네. 그게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이모티콘을 저렇게 보냈고 그 사이에 답변이 뭔지 궁금하지만 표면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주장한 민생 사면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화기애애한 메시지가 주고받았다 하는 게 참
의아합니다. 예. 네. 지금 일단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추가 요청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앞서서 뭔가 얘기가 많이 오갔다라는 건 좀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또 한편으로 따져보면 생각보다 그럼 여야 관계가 나쁘진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들어요. 뭐 이제 정치라는 게 네. 겉으로 보이는 거와 그 안에서 뭐 내밀하게 또 정치의 협상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네. 물론 텔레그램 이 부분들이 비공개의 대화잖아요. 이게 포착이 돼서 지금 이게 어떤 지금 이야기거리가 되는 건데 네. 정치가 꼭 겉으로만 싸운다고 해서 다 싸우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이고요. 사실 이제 그 특별사면 부분들도 역대 정부에서는 사실 정상적이라면 여야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게 맞고 그러면은 야당 쪽의 어떤 요청들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균형 잡힌 특별사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받아야지 일방적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이 사람은 해주고 이 사람은 안 해주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저는 조금 명구한 민망스러운 부분들이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구를 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상 뭐 정창민, 홍문정, 심학봉 네. 저분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게감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복권 추가면 그 추가 말고 메인은 누구인가? 아하.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메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취재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갈매기 부분은 네. 저게 뭐 기분이 좋아서 한 건 아니고 민망해서 보통 문자를 보낼 때 민망할 때 갈매기를 쓰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도 사면을 반대했던 입장에서 근데 정치 사면 안 돼 했다가 본인이 보내고 이게 답니까 하는 네. 이런 대화들을 스스로 되게 민망했을 것이다. 갈매기가 그걸 얘기해 주네요. 네. 갈매기. 그러니까 이 웃는 이모티콘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게 좀 본인이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니까 붙인 거 아니겠느냐. 왜 앞서서 실제로 송원석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법여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 말고 민생 사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근데 이번에 이 추가는 이게 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겨레는 오늘 기사를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정치인 사면 말라더니 송원석 대통령실에 명단 보내 요청. 이창근 의원님. 사실 이게 아니 분명 본인이 정치인 사면 아니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야? 라는 취지의 제목이에요. 한겨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국민의힘이 사실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면은 여당과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민생 사면을 주장하고 저희가 계속 일관되게 나갔더라면 조국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그렇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무리한 그런 정치인을 사면을 했을 때 저희가 더 비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요청한 꼴이 된다면은 앞에서는 민생 사면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거래를 했다는 이런 비판도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으로 참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설사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있지만 저렇게 언론에 포착될 정도로 했다는 게 또 잘못된 거죠. 저런 상황이 한두 번 연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경솔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될 일도 아닌데다가 실제로 이렇게 본인이 말한 것과 좀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자체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저희 문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 문제 좀 자세히 나온 거. 근데 여기 보면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었죠. 정찬민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뇌물죄였어요. 홍문종 전 의원은 이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 관련한 비리 관련한 부분이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건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창근 의원님,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추가하기 전에 먼저 복권을 요청한 메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뚜렷하게 생각이 얼핏 나는 사람은 없지만 네. 그간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사면이 복권까지 네.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윤선 전 장관 정도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에 대한 기여도도 굉장히 높았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렇게 징역을 살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부분도 보는 잣대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사면의 전제 조건은 사실 반성이잖아요. 본인이 그간에 또 반성도 하고 수감 생활도 충실히 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가 당에서도 사실은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해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 이게 뭐 확인이 된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이제 개인 생각으로 추측컨대 이 앞서서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근데 이제 관건은 사실 뭐 1차 넣고 2차 넣고 3차 넣고 100차까지 넣는다 그래도 관건은 사면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의 이 포용력으로 받을 것이냐라는 건데, 어제 강유정 대변인 이게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 공고를 했느냐, 알립니다 문자가 왔어요.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듣는 중이에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서영주 대변인. 네. 단순히 듣는 겁니까?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거죠. 뭐 듣는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이번 이재명 정부는 원칙대로 뭔가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네. 지난 정부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의 기준을 보면 네. 기분파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강서구청장 후보자였던 김태우 뭐라고 했죠? 전 구청장이었죠. 전 구청장. 지금 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한 걸로 아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난 지 3개월 만에 바로 복권시켜서 후보를 만듭니다. 이런 게 특별사면으로 돼서는 안 맞다. 아무리 이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어떤 절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해서 심사숙고를 해야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 너 내가 마음에 들으니까 너 풀어줄게 뭐 하고 김관진 당시에 그 비서 전 국방부 장관도 네. 복권에서 다시 데려왔던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기사를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강윤 대변인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네. 아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면 심의위에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거기서 추려서 국민들의 공감대에 맞는 그런 특별사면을 하겠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는데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원칙 있는 사면을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일단 얘기를 다 좀 들어보는 차원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그냥 의견을 좀 들어보는 차원이라는 말을 좀 못 믿겠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왜? 요 알립니다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사진이 이 문자를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 대략 한 1시간여 전에 강유정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사면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좀 민생 사면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조차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민생 사면을 하겠다라고 논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명히 1시간여 전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는데 문자가 공개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는 알립니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서영주 대변인님, 네. 정치인 사면 논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진 않다. 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큰 축이 민생 사면이라는 큰 줄기에서 일부 정치인 사면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있어도 소규모일 거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뭐 아예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뭐 각계각층이라는 건 뭐 노동, 시민, 뭐 정치, 사회, 문화 다 각계각층의 얘기고 사실상 이번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할 만한 것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검포 논란으로 그분들 다 범법자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을 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인사들까지 포함한 아마 사면의 큰 줄기이지 않을까 보이는데 네. 우리 이제 정치를 논의하는 이 그 프로그램에서는 조국 전 의원이 사면되는 거 아니야? 정치인 중에는 네. 어떤 거물급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저는 이번 사면은 민생 사면 그러니까 억울한 어떤 범죄자가 된 지난 정부에서 네. 그런 분들을 대부분 대규모로 사면할 네. 어떤 기조를 세우고 있지 않냐 그렇게 저는 좀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짧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송원석 의원이 얘기한 뭐 홍문종, 뭐 이 다른 이 정찬미, 심학봉 등등등 이런 자꾸 이 요청을 받는 거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없다. 조국 전 대표는 아예 안건에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반대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균형감을 맞추려면 네. 그러니까 야당 네. 측의 정치인들을 추가도 하고 말하자면 추를 맞출 때 네.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뭐 이쪽 야당 쪽에 거물급 인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조윤선 전 장관 정도가 조국 전 의원과 견줄 만한 어떤 무게감인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봤을 땐 여기가 무거우면 많이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균형추를 맞추려는 입장에서 추가로 들여다볼 수는 있다. 그러면은 저런 얘기가 오갔다는 것은 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 조국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아마 우리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으나 하지만 민생 사면이 더 포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조국 전 장관도 얘기가 되고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일부 소규모 정치인 사면이지만 여기에 조국 전 대표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이창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조국 전 의원을 사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사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취임한 첫 해의 사면을 보면은 민생 사면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조국 전 의원을 사면한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교훈을 얻어야죠. 윤석열 전 정부에서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은 잘못된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윤 정부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작년 12월에 형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형이 절반도 안 지났어요. 하지만 홍문종 전 의원, 정창민 전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형 집행이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기 위해서 야권의 인사들을 끼워 넣는다? 원칙에 맞지 않죠. 정말 정치인의 사면 원칙은 정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의 원칙에 준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라도 형 집행이 최소 80%, 90% 돼야 됩니다. 하지만 가석방도 아니고 사면 복권하는데 형 집행이 50%에서 60% 남짓인데 해준다? 원칙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윤선 전 장관의 예를 든 거는 이미 형이 다 끝났어요. 수감이. 그런 사례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형 집행이 50% 60%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전 정부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저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를 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서 지금 이번에 첫 사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조국 전 대표는 또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관련해서 결국 이 사면 이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네, 조국 사면 이 결단만 남았다. 지금 현재 휴가 중이죠. 이재명 대통령 휴가 중에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손대면 법적 조치. 네.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손대면 안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이 법률 대리인단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서서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었죠. 윤 전 대통령 지금 특검이 소환하지만 나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구인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 속옷만 입고 뭐 안 나간다고 버텼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공식 입장문으로 특검에 속옷만 입고 버틴다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 당일 오전에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거다. 라고 하면서 특검 측 다시 찾아와서 체포에 응할 걸 요청을 해서 그때 윤 전 대통령도 당황해서 모포로 신체를 가리면서 변호인이랑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특검이 회피를 한 거 아니냐.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영주 대변인. 네. 몸에 손대는 순간 법적 조치 하겠다. 근데 이 법적 조치는 구치소에 이끌어내는 교도관 개인한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교정당국 쪽에서 고소고발을 감내하고 이걸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뭐 그런 그 법적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다. 네. 하지만 이게 체포영장의 집행이기 때문에 특검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교도관에게 지휘를 한다면 교도관들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묻는다 하더라도 그게 대부분 각하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특검보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적 네. 책임은 특검보에게 아마 지워야 될 것이고 그러면 특검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원이 강제력을 써라라고 허가해준 허가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몸에 손대라고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비루함의 바닥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문장을 읽는 가운데도 국민들이 아침부터 정말 이 문장을 안 본 눈을 찾고 싶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문장이 맞습니까? 아니 특검이 찾아와서 속옷 차림에 당황했다. 더워서 벗고 있었다. 모포로 신체를 가렸다. 다시 옷을 입으세요. 왜 모포로 가립니까? 옷이 없습니까? 속옷을 입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고 변호인한테 좀 가서 물어보시오. 지금 내가 몸 상태가 좋지 않소. 이거랑 지금 속옷 차림 자체에 변명을 하기 위해서 더워서 벗고 있었는데 모포로 가렸다.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있고 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몸에 손대는 순간 법적 조치 무슨 공갈 협박합니까? 본인 스스로. 예전에 17년도에 최순실 씨를 잡아올 때 강제 구인할 때 어땠어요? 잡아와 끌어와 그랬잖아요. 그게 본인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하고 본인 몸에 손대면 안 됩니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전체 문장도 굉장히 불쾌할 것이지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수사를 받으세요. 소환에 나가면 이런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검이라는 정당한 절차에 수사를 받고 진술하시고 재판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항변하시고 그러면 끝날 문제를 왜 온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민 정서를 짓밟고 있느냐. 저는 강제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그랬죠. 돌돌 말아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누구 협박하는 거냐. 몸에 불법적으로 손대는 순간 법적 조치 하는 거 협박이냐. 아니, 들어오면은 모포로 가리지 말고 옷을 입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은 국정농단 사건 할 때 안 그랬잖아요. 지금 요 얘기를 어제 특검이 직접 했습니다. 어제 특검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2017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팀장 출석하지 않던 최순실 씨 이름 바꿨죠. 최소원 씨입니다. 이제 최소원 씨한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구인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강제로 최서원 씨가 끌려 나오면서 특검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지나가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하네 라고 말을 했잖아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자세히 좀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아,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모습을 살짝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네, 국정 2017년이었는데 이 절에 썼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 보니까 그랬네라고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창근 위원님, 지금 특검의 얘기는 좀 그런 거예요. 저 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죠. 똑같은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네. 법률가답게 정말 역설적이지만 법의 맹점, 사각지대를 잘 파고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교도관이 결국은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주나 자해, 자살의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 중에 교도소 안에서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경우나 그리고 위력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조항을 두고 아마 법적 다툼을 예고한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것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거냐. 그리고 내가 가만히 누워서 저항하는데 내가 위력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했느냐 이렇게 다툴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런 법의 맹점을 파고든 거고 그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정을 했어요. 법의 맹점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난번 구속의 시간도 날이냐 시간이냐 그걸 가지고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데 주력한다면 앞으로 있을 사법재판에서는 본인이 더 불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도 이걸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래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법률가답게 역설적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서 더 법의 집행이나 적용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사법부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모든 모습들을 사법부에서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법부만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법무부 지금 눈 동그랗게 켜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게 상황이 정말 저희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 갖고 인치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공권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서울구치소라든가 또 교정관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하겠습니다. 네, 교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정당국, 구치소 입장에서는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이거 정말 물리력을 실제로 이 강제 인치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관건은 저희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체포영장 발부 받았죠. 이 체포영장 발부 받은 게 7일까지입니다. 오늘 5일이죠. 그리고 내일은 김건희 여사가 소환이 예정돼 있는 날입니다. 그럼 여사 소환이 예정돼 있는데 이날 하진 않을 것 같고 오늘 목요일 이르면 오늘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은 아닐 것 같고요. 7일 정도 네. 아니면 6일도 배제할 수 없다. 6일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특검은 특검대로 지금 이 무도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독이 오를 대로 올랐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상 체포영장까지 발부받고 갔을 때 순순히 나오는 게 도리에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속옷 입고 드러누워서 거의 특검팀을 거의 민망하게 만들고 온 국민에게 지금 모멸감을 줄 정도의 사건을 만들 정도면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수는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아마
부부가 동시에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김건희 특검에서 이게 네. 체포영장 발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 전에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김건희 씨를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걸 거부하니 결국에는 저는 김건희 씨 이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이 두 가지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갈 것 같고요. 사실 또 체포영장을 연장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증언을 안 하면 네.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그래도 이 수사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모든 죄를 김건희 씨한테 적시할 겁니다. 그러면은 법적 책임과 어떤 여러 가지 형사적 책임 자체가 더 가중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거부함으로써 모든 법적 법적 책임의 가중은 김건희 씨가 지게 돼 있다. 아마 그거를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비슷한 좀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김 여사 쪽으로 이게 다 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오늘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 또 이르면 오늘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한바탕 또 서울구치소에서 큰 소리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드네요. 아침엔 피플,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먼저 첫 번째는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김영선 선출직 나가려고 공천위에 노력하는 게 죄가 됩니까? 경향신문은 제목에 뒤에 궤변이라고 붙였어요. 선출직 나가려고 공천위에 노력하는 게 왜 죄입니까? 라고 얘기했다는데 구체적인 발언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그거는 저는 모르는 일이고 저는 저대로 이제 굉장히 그 공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PR을 하고 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했는데 제가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게 아니고 나는 당연히 후보니까 나대로 열심히 나 공천 주세요라고 PR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이창근 의원님. 사실은 궤변이 맞죠. 왜냐하면 본인의 PR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당이 정한 공천심사 기준에 맞게 PR했으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 브로커를 이용한 불법 여론조사가 활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위법이 맞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금도 반성 없이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엉터리다. 그리고 본인이 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런 시각,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지금도 상향식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말이 합리화된다면 누가 상향식 공천에 동의하겠습니까? 불법이 앞으로 더 난무하겠죠. 그래서 본인은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게 맞다.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에 관해서 정말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한 얘기를 다 털어놓는 것이 국민과 당에 대한 도리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내가 볼 때 궤변이 좀 맞는 것 같다. 당대표까지 하고서 이 법 테두리 밖에 서 있는 거를 자기 피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군지 보겠습니다. 인물로 봐야 될지 국방일보가 나왔어요.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에 진력을 한다. 지금 안규배 신임 국방부 장관 모습이 나왔죠. 근데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이 지적 6일 만에 국방홍보원장 직위 해제됐다. 최일 국방홍보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했었죠. 그 모습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을 해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네.
저때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니 분명 내란 관련 해갖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신임 국방장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빠지고 왜 다른 것만 들어가냐 이거 기강회의 아닙니까? 제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지적 6일 만에 바로 직위 해제가 됐다. 근데 이 상황이 또 한켠에서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일벌백계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켠에선 공포 정치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벌백계죠. 공포 정치와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만 최일 전 국방 홍보원장 이분이 보면은 이력이 KBS 기사 출신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선거관리에서 공보특보 말하자면 보온성 인사로 간 것이죠. 그러면 사실 국방일보의 기준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정치적인 판단들을 한 게 드러나서 직위해제된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한 것들은 사실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할 때 그 취임사에 내란 척결이라는 부분들 내란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뺐잖아요. 그 워딩을 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이미 국방일보를 운영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보 성향의 신문 절독 지시,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것들을 또 보도하는 걸 제한하는 것들 자격이 없는 거를 그 자리에 앉아놓는 거 그거는 이제 일벌백계가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그 사안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건도 좀 있었다. 때문에 일벌백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